네, 최근의 정치 본색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 추이를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본색 심층토론 유니움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 센터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스콕스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론이 국민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방송에서 이제 네. 끝나고도 이야기를 슬쩍슬쩍 하실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어때요? 많은 네. 분들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뭘 알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지적분들도 많이 물어볼 거 그렇잖아요. 아니야. 똑같은 조사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뭔가 은밀한 걸 더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엔 대부분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보는 눈이 예. 다르지. 그래서 예. 이제 뭐 대략 이제 보는 것이죠. 예. 총선을 전망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일단은 뭐 지역구들은 지역구 특성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 대한민국이 고정적인 정서를 지닌 호남이나 뭐 이제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전국을 기류를 좀 보시게 되면 충분한데 그것은 이제 뭐 1000명 가지고 어떻게 아냐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예. 사실 1000명 조사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대포성만 있으면 사실 예. 기류를 아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주요한 지표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 얘기하고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총선 프레임 조사를 물어보는데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사실 본질적인 지표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40이 넘으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좋은 말 얘기하면 올라가게 돼 있고 안 좋으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지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최근에 일을 잘하냐 못하냐. 그러면 여러 상황이 여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초반에 이제 의대 정원 이슈를 꺼냈을 때 좋아져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막 40% 넘기까지. 근데 그러니까 이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보는 것은 약간 참조만 보시고 기본은 이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기본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면 그 정당 지지율은 그 정당이 후보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이제 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번 선거를 유권자들이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이제 선거 프레임 조사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 여당 지지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정권 심판 견제가 필요하다, 해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기류가 있는데 그 기류가 지금 정권 견제 심판 기류가 높잖아요. 그렇죠. 뭐 두 자릿수 이상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역동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낮은데 후보 지지율은 왜 민주당 후보가 높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갤럽 조사도 지금 그랬었던 많이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정당 지지율은 기본적으로 같고 그러면은 유권자 중에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거예요. 이른바 스윙 보터들. 뭐 부동층이라고도 예. 하고 중도층이라고도 하고 무당층이라고도 예.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죠.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번 선거는 내가 민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지만 국정을 맡겼던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면 야당이라는 도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회초리가 아주 너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야당이라는 회초리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후보를 통해서 그 의사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은 통상 이게 정권 심판 견제의 프레임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야당은 평소에 얻는 지지율에 비해서 더 높은 득표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입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예. 대략적인 흐름을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여당은 상당히 지금 공공한 상황이고 공공한 상황이다. 야당이 뭐 우세한 흐름을 이제 좀 유지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네. 김한 기자한테는 이거 여쭤볼게요. 우리가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나는 이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네. 것 같아. 공직선거법 여러 가지 108조인데 네. 이게 뭐 편향된 여론조사가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미국도 이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너무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선거법인 것 같아. 여러 가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여론조사 금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까지 다변화되고 그렇지. 다이나믹해진 상황에서 사실 딱 이 기간엔 여론조사 공표도 안 돼라고
라고 하는 게 국민을 바보 멍청이로 아는 것 같은 그런 법이야. 그렇죠. 법 맞느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지상파 3사만 뉴스를 하던 시절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예. 지상파 어떤 3사에서 좀 튀는 여론조사 결과를 막판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뭔가 국면이 달라졌다 예. 이러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쏠릴 것이다. 그렇죠. 국민은 멍청하니까 유권자는 현명하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야.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미디어 환경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그렇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 맞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센터장님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선거운동 기간 뭐 이거 자체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 기간이 있는데 사실 한 뭐 40%에서 50% 가까이 높이 보면 미리 투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게 선거운동을 며칠 하고 투표를 하는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선거운동 기간이 법으로 지정돼 있는 나라가 아니 미국 같은 경우 가령 대선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선거운동을 해요. 그 다음 날부터 4년 후에 내뽑아달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도대체 선거운동 기간도 지정해 놓는 것도 그렇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도 지정해놔. 그러면은 그 동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선거법 네. 선거는 사실은 이제 그 헌법상 권리잖아요. 제일 그렇죠.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들은 굉장히 사실은 규제들은 없애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권장하는 부분들, 뭐 그래서 이제 투표 일수를 늘어나는 거, 뭐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벽을 낮추는 부분들, 그다음에 알릴 기간들을 넓히는 거 이런 것들은 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제 선거 전 6일 동안에는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발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제 이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하루 이틀이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6일을 해놓은 것은 이제 문화 인식의 차이인데 유권자들 바라보는 시각 그렇죠. 이것이 이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라고 하는 데 기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정치인들은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을 믿는다고 해. 네. 그러면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을 믿으면 다 풀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휘둘린다 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정제된 것만 하고 남 깜깜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게 건데 정제된 건지 규제된 건지 아니면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이렇게 되면서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둠의 그 조사들이 어둠의 기간에 그렇죠. 어둠의 기간에 그 후보들이 아니면 네. 그 진영에서 카톡, 이제 문자 이런 우리- 걸 통해 가지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자기들한테 오잖아. 유리한 것을 왜곡해서 이제 돌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폐해가 지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건 너무 시급한 부분이어서 선관위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개정안을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국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예. 사실은 의원님들은 조사도 이제 우리만 좀 아는 거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사실은 이게 잘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순위 선거법 개정의 여러 순위 중에서 1순위로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선거 운동 기간도 선거 운동이나 뭐 이런 거 그 왜 과거에 군부 독재 정권에서 언론을 통해서 그 자꾸 그 내세웠던 어떤 사상이나 뭐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 같은 게 오염된 생각 같은 게 뭐였냐면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혼탁이라는 말이었거든. 네. 지금 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단어 혼탁한 선거. 혼탁한 게 뭐야 도대체? 말 많이 하면 혼탁한 거야?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네. 미디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거가 뭐냐면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어떻게 유통되느냐? 그렇지.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카카오톡 같은 그렇죠. SNS를 기반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 이 플랫폼들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 도는 정보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진짜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뉴스를 하는 매체들만 발표를 못하고 그렇지. 예, 이 가짜 뉴스를 유통시킬 수 있는 채널들에서는 이게 횡행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급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약간 이제 그런- 우리 경제학 좋아하시니까 예. 악화가 네. 양화를 양으로 구축한다.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현상이에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아요. 이거는 빨리 좀 네. 바꿨으면 좋겠고 여론조사 이제 추이를 좀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갤럽 3월 4주차인데 일단 이건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뭐 그냥 비슷하다. 네. 네. 부정평가. 어떤 예, 분들은 긍정평가. 이제 이중섭 대사 음. 이렇게 이제 사퇴가 되고 예. 뭐 이렇게 됐는데 왜 안 올라갔냐? 악재는 해소하면 이제 악재가 해소된 거지 그것이 이제 긍정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이 예. 제약되는 부분인 것이고 추가 하락을 이제 막은 것이긴 한 것인데 예. 지금 어쨌든 이제 뭐 상승세의 흐름이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상황의 지표인 것이죠.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지표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부분은 이제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잘한다, 잘못한다라고 한 사람한테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그 의대 정원 이슈가 잘한다고 하는 근거로 1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율은 계속 줄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의대 정원 이슈도 이제 호재 기간은 지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평가를 보면은 고정적으로 이제 물가 경제 부분인 것이니까 이게 뭐 많이 얘기는 안 하지만 이 밑바닥에서의 기류가 너무 이제 사실 강한 상황에서 여당 후보들이 선거 캠페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권자들 많이 만나면 전통 재래시장을 가는 것인데 가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이 후보들이. 왜냐하면 가면 상인들을 만나면 상인들을 안 팔린다고 이제 뭐라 하고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뭐라고 하니까 물가 좀 어떻게 해줘라고 하니까 이제 후보들은 자기 메시지를 알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캠페인 전반적으로 여당의 캠페인을 어렵게 하는 밑바닥의 기반이 이제 이 물가 경제 부분들 예.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민생 토론회 많이 했잖아요. 되게 이제 경제적 이슈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물가 유권자들 국민들이 느끼는 그 경제 상황은 물가가 이제 1순위인 것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 민생 토론의 효과도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데도 그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